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하는 일 없이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바쁘셨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에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기관,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을 하게 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진급을 하게 돼서 이제 새 학기, 새 교실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되게 떨리지만, 또 이러한 아이들을 또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떨리셨을 거예요. 자,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뭐 입학하고 뭐 새학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분들은 잘 적응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그 집단에 이제 녹아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새로운 곳에 적응할 때 한 달 정도 걸려요. 물론 빠른 아이들은 뭐 1, 2주 만에도 샥 적응을 하겠지만 대개는 한 달, 늦어도 2달 정도면은 이제 새롭게 경험한 이제 새로운 장소 그리고 새로운 집단에 이제 적응을 해야 그 이후가 굉장히 이제 편하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아이들이 새로운 기관 적응을 시작한 이 한 달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아이가 이렇게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요거는 별로 이제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은 기관 생활을 시작한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게 되면, 그래서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적응을 마치게 되면은 그때는 좀 편안한 어떤 기관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2달이 지나도 여전히 적응하는 거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면 자칫하면은 상당히 만성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한 이 한 달,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기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혹시 도움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요거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기관에 적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체 증상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 등원을 해야 하거나 등교를 해야 하는 그 아침 시간에 특히 신체 증상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뭐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메스껍다거나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고통, 불편함을 호소해서 등원이나 등교를 미루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면들을 정말 많이 보여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 뭐 그렇게까지 막 신체 증상을 보이진 않아도 전에는 발딱발딱 아침에 되게 잘 깨던 아이가 또 주말에 학교 안 가는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는데 평일에는 깨우는 게 되게 쉽지 않다. 계속 자겠다고 한다. 졸립다고 한다. 깨워도 막 비몽사몽인 것처럼 흐느적거린다. 밥 먹을 때도 굉장히 미적거린다.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한다. 뭐 옷을 고른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까탈을 부려서 이 등교 준비하는, 그러니까 등원 시간을 계속 미루려는 이제 이런 것들도 적응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 중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짜증이 굉장히 심해졌다거나, 뭐 동생을 되게 많이 괴롭힌다거나, 이제 엄마나 아빠에게도 싸납게 군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특히 일요일 저녁 혹은 그러니까 뭐
내일 등교를 앞두고 전날 자기 전에 갑자기 뭐 운다거나 무섭다거나 하는 식의 이제 불안 부분들을 호소하기도 하고, 불면, 식욕 감퇴도 아이들이 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을 때 나타내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들을 좀 계속 보인다. 그러니까 처음 학기 초 뭐 1, 2주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어른도 되게 두근두근거리고 조금 떨리고 괜히 별로야 이러면서 좀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핑계도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 적응이 되면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계속 그런 스트레스 반응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녀석 지금 적응에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반드시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게 된다면 아이는 적응장애 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응장애가 뭐냐?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후에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우리가 이제 적응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회피하거나 막 울거나 뭐 짜증이 되게 심하거나 여기저기 아프다고 한다거나 좀 이게 좀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막 대단히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기관에 입학을 하고 낯선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이게 트라우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잘 겪어내는 반면에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런 행동이나 정서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응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사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새로운 기관을 가게 된다거나 학급이 바뀌거나 뭐 친한 친구가 뭐 이렇게 떠났거나 혹은 자신이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거나 혹은 선생님이 조금 무섭거나 하는 이런 스트레스 사건을 겪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적응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응장애는 그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혹은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자기가 잘 극복을 해 나가게 되면은 대개는 6개월 이내에 그 증상이 소실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정서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또 용이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스스로 잘 헤쳐나가지 못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게 혹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도와준다면 아이는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님의 어떤 도움, 어떤 성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적응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적응장애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많이 겪게 되는가? 아무래도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좀 가장 많이 겪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 중에서도 사회 불안이 좀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불안 수준이 높고 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갖는 아이들이 이제 가장 이 적응장애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되게 소심하고 겁이 많고 자기가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기관에 적응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진짜 이렇게 교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조금 무심해. 그럼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다행히 뭐 알던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유치원 때 알던 친구가 말을 걸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쉬는 시간에 야 같이 화장실 가자 뭐 이렇게 해준다면은 훨씬 더 적응이 쉽겠지만 그런 친구도 없고 아는 애도 없고 선생님도 별로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고 또 자기가 누군가 그 아이들 집단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낄 정도의 그런 대범함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는 상당히 불안해지게 되고 이런 불안한 학교 교실이라는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서 적응장애 양상을 보이게 될 수 있어요. 또 필요할 때는 자기 주장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뭐 용변이 마려우면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도 봐야 하고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 거를 빼앗을 경우에는 선생님 뭐 얘가 그랬어요 혹은 야 하지마 라고 이제 자기 주장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혹은 모르는 게 있을 때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그랬을 때 자기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도 아이는 굉장히 이제 살떨리게 되면서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들 거예요. 친구 사귀는 거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먼저 또래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이제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적응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정말 많은 경우가 쉬는 시간에 주로 책을 본다. 저는 책만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이제 도서관으로 뛰어가서 이제 피해 있다가 오고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아이가 학교 후에 엄마가 오늘 뭐 하고 놀았어? 뭐 쉬는 시간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책이 좋아서 책만 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정말 책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쉬는 시간에 어떤 또래들과 어울리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책에 몰두한 척 하는 것인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들과 더불어 이제 그 과잉 불안, 정말 이렇게 걱정이 되게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되게 잘해야 돼. 야단 맞는 거 너무너무 싫고, 틀리는 거 너무너무 싫고,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비난이나 뭐 질책 같은 거, 혹은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이제 겁을 집어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습이 있고 어떤 학습에 따른 결과가 이제 매겨지는 그런 어떤 학교 상황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면서 이제 회피하려고 들고 이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의 골든 타임인 이 한 달, 아이들이 새로운 어떤 기관에 적응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필요한 도움 제공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